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DX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장중에 5.6%대 반등 나왔고,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리가 좀 명확하게 보이시죠? 제가 이제 몇 번 다중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똑같이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추세를 돌리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DX의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오늘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 비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 종목에 비해서 많은 상태고요. 코스피도 약세 흐름이고 코스닥도 약세 흐름이에요. 장중에 이제 미선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양봉이 나온다는 건 그래도 이제 포스코DX가 최근에 좀 시장이 무너지면서 추세가 잘 가다가 꺾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뭐 신저가를 또 한 번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락폭이 제한된 형태로 지금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은요. 포스코DX의 이제 고점 라인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대략 이런 그림이 좀 나와요. 지금 제가 여기 고점이 내려가는 포인트, 그 다음 또 한 번 고점이 내려가는 포인트, 그 다음 또 한 번 저항을 받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파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밀리는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흐름이 꺾였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 흐름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 위에서 놀면 돼요. 약간 올라갔다가 밀려도 괜찮으니까 이 추세선을 깨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만 않으면 그래도 이제는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포스코DX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선 지금 위에 보이는 이평선들이 어떤 이평선이냐면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240일, 480일 이평선이에요. 분기 이평선, 반기 이평선, 1년선, 2년선. 자, 이런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해줘야지 포스코DX가 이제 오랜 조정 구간을 끝내고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이평선들이 내려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장 포스코DX의 주가가 폭등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옆으로만 잔잔하게 가면은 어쨌든 간에 얘네가 딸려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수렴하는 구간에서의 방향성만 상방으로 잡으면 돼요. 어쨌든 지금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죠. 일단은 꼭대기 완전 고점 대비해선 마이너스 66%고 이날의 종가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절반 정도 밀렸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포스코DX의 추세가 바뀌어서 상방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0배, 20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더 내려가더라도 총 내려간 것만큼의 절반 정도는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더 받는가, 좀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포스코DX 주주분들께서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포스코DX의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은 지금 메리트가 있는 상태고 최근에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 그리고 11월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1년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이 형성되고 있다. 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하락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적인 조정만 좀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포스코DX 기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작년 12월 달에 79,600원 찍었을 때랑 지금이랑 뭐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특정 종목들을 빼면은 2차 전지 섹터가 계속 조정을 받았고 최근엔 이제 시장까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포스코 DX가 이렇게 큰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포스코 DX가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자, 포스코 DX가 고점을 찍고 절반 가까이 빠진 다음에 되돌림 파동이 나올 때 과연 우리의 목표가는 얼마일지를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 매매를 할 때 자,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자리 들어가서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도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같이 잡자고요. 그게 이제 포스코 DX가 됐건 간에 아니면 다른 종목이 됐건 간에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하려면 항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 자리 공략하는 건 필수거든요. 제가 이 방법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차트 잠깐 보시면 작년 저점부터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무려 20배에 가까운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비슷하게 이 실리콘트라는 종목의 차트 한번 보셔도 이 종목도 작년 저점 대비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15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자, 방금 보신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실리콘2 이 두 종목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자, 우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을 텐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만든 세력의 진입이라는 지표인데요. 자, 쉽게 봐서 자, 실리콘2 지금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폭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에 작전을 칠 때는요 그 종목의 유통 주식수 최소한 80%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주가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수예요. 그럼 이 중에서 80만 주는 세력이 매집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런 고점이 아닌 저점, 눌림목에서. 이렇게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면서 주가를 폭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나중에 뒤늦게 이슈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는 횡보 구간에만 들어가면 세력들이랑 똑같은 평단가 그 다음에 똑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세력의 매집을 차트상의 별도 지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제 채널 좋아해 주시고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을 잡아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만 뭐 주저리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증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화면 오른쪽 보시면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자, 일단은 발송 일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 보냈던 전송 내역 상세복인데요. 발송 일자가 언제냐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자, 이때 제가 7월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종목명은 실리콘2. 매수가는 8,000원, 비중도 30% 50%. 참고로 이때 내용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고 목표가는 얼마를 보일지 또한 제가 설명해서 478분에게 문자를 드렸죠. 발신 번호도 잘 보시면 똑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4253-6578 번호예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봐서 7월 31일이 대체 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7월 31일. 자, 지금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 마우스 잘 보시면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7월 31일 확대해서 보시면 세력의 진입 구간 7,500원이었고 날짜 7월 31일 동일하죠. 자, 이때 제가 문자 드리고 나서 주가가 54,2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타점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뭐 이런 자리에 드렸던 게 절대 아니고 이때 드렸어요. 이때.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정확하게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러분들. 날짜가 언제였냐면 5월 18일 목요일 세력의 진입 구간은 21,350원이었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일단 날짜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제가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문자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전혀 없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발송일자 5월 18일 똑같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요,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월 이벤트로 구독자 추천주 드렸었고 매수가는 22,000원이야. 자, 비중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드렸고 상승에 대한 재료, 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보유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딱 500분에게만 제가 드렸고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로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때 내용 좀 더 보시면요, 여기 밑에 목표가도 간단하게 8만원 드렸어요. 뭐 물론 제 목표가 그 이상으로 20만원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매수가 대비는 3배, 4배의 수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세력의 매집 흔적만 나오면 저는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려요. 지금 제 영상을 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은 기존의 영상 보시던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간단하게 저 기존의 구독자였고 혹은 이번에 처음 구독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알려주시면 돼요. 바로 숫자 1번 이것만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같은 거 안 바라고 금전적인 대가 같은 거 절대 안 바랍니다. 대신에 자, 지금 영상 보시던 거 잠깐 멈추고 4253-6578 번호로 숫자 1번 남기고 구독, 좋아요 누른다. 이거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만 잠깐 투자를 하시면요, 남들은 20만원대에 들어갈 때 우리는 10분의 1 가격 2만원대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번엔 증거 영상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실리콘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학개론 채널이고요. 영상을 언제 찍었어요? 6월 3일에 찍었습니다. 자, 이유 없이 급등하는데 수급이 수상하다. 이 종목 10배거 급등 가능성 있다. 이때 실리콘트 종목명 확인하시고 이때 기준으로 가격이 6,000원이었습니다. 영상은 여러분들 절대 조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5월 25일에 영상을 올렸죠. 2024년이 아니고 2023년에. 자,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 앞으로 남은 상승 구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때 한미반도체 주가는 27,3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내용도 남아있고 증거 영상 또한 남아있죠. 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학개론입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조회수 290만, 구독자는 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제가 운영하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 명사수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조회수 110만에 구독자 약 9,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모두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만 약 3만 명이 증가했어요, 1년 동안. 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런 유튜버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 돈 같은 거, 후원 같은 거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문자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하락장이나 뭐 조정장 같은 거 오면은 이벤트에서 추천주 드리고, 이런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채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도 맨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달에 이제 한두 종목 정도밖에 매매를 못해요. 자, 실제로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은 이 셀리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전 언제 들어갔을까요? 이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타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도 제가 셀리드를 언제 들었냐면 7월 23일 오전 10시 50분에 보냈네요. 이것도 제가 매수가 2,300원에 비중은 적당히 소액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만원, 2차 목표가 14,000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이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분들에게 다 문자를 못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종목에 대한 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분에게만 제가 종목을 드려도 이분들이 100주씩만 매수해도 호가창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종목을 드리고 그 다음 분에게 또 종목을 보내드리는,
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제 채널 구독자고 이번에 구독 버튼 처음 눌렀으면 그냥 문자 남기시고 참여하시면 돼요. 뭐 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런 요구나 대가 같은 거 안 바라니까 남은 하반기에는 이번에 주식으로 손실 많이 보셨으면 문자 한 통 보내고 뭐 종목 100주던 1000주던 한주던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이너스 계좌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포스코DX 넘어와서 이어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제가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은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포스코DX의 고점 라인, 그 다음에 저점 라인. 자, 하락을 했고 바닥을 찍었어요. 자, 그럼 올라갈 때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포스코DX가 일정 수준의 되돌림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상에는 24,700원이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절반까지 딱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제 52,000원의 목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23.6% 되돌림 나오면 37,600원이고 그 다음 38.2%의 되돌림 같은 경우는 45,600원. 그 다음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될 반등의 목표가는 52,000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뭐 지금 자리부터 폭등 나와서 10배 간다 이런 말은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5만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자, 왜냐면 지금까지 포스코DX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꺾였거나 아니면 뭐 수익성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폭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 포스코라는 그룹의 특성상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고 제조업이 투자한다는 건 뭘까요? 공장을 짓고 캐파를 늘리고 좀 이런 식의 설비 투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장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포스코DX의 스마트 팩토리예요. 애초에 포스코DX라는 기업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뭐 IoT나 아니면 AI,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장 자동화를 하는 것, 이게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EIC라고 해서 이 자동화 부분의 수익은요 레버리지 효과가 생깁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이 여러분들 5개가 있다고 칠게요. 처음에 EIC 설비가 들어가는데 일단 수익이 발생을 하고 EIC를 유지 보수하는 데에도 수익성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기존의 공장에 EIC가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면 들어갈 때마다 포스코DX의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 포디를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고 끝이 아니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에도 실적이 발생하고 그게 처음에 공장 1개일 때랑 10개일 때랑은 수익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포디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다른 2차전지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포스코DX는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갈 만한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이제 주가 많이 빠진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포디 같은 경우는 최우선 과제가 뭐냐면 기간 조정이 끝나야 돼요. 저는 이 시기를 당장 갑자기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닌 이상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2달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포스코DX가 작년 12월 달에 최고점 찍었을 때 검정 색깔 이평선은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있죠. 이게 241일 1년선입니다. 캔들의 위치랑 이평선의 위치, 이격이 딱 봐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지금은 많이 축소가 됐죠. 이평선끼리의 이격이. 얘네가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수렴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까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 사이에 영상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찍어 드리면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비중을 덜어내는 구간, 이런 것들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자, 지금까지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내가 포스코DX 혼자서 대응하는 게 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잖아요. 이쪽으로 저한테 포디라고 그냥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전반적으로 4D에 대해서 실시간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반대로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문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따로 구독자분이라고 문자바다 사이트에 저장을 해뒀다가 맨날 보내는 게 아니고 매수할 때, 그 다음 매도할 때만 제가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포스코DX 대응 도움 좀 받고 싶어요. 그냥 저한테 지금 포디라고만 좀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문자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긴 영상인데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